대한민국 육군의 수십 년에 걸친 수건이었던 새로운 자주포가 오랜 기다림 끝에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자주포는 차체부터 파워팩, 포신, 장전 장치까지 전부 국내에서 개발의 96%에 달하는 기록적인 국산화율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국내 S&T 중공업에서 개발한 로봇8 장전장치는 전 세계 어떤 무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장전 방식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대한민국의 새로운 무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병대전이라 불릴 만큼 치열한 포격전이 펼쳐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역시 전장의 지배자는 포병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주포, 곡사포, 박격포 등 온갖 종류의 포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자주포의 한 종류인 자주박격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량 위에 박격포를 올려 자주포와 마찬가지로 기동하며 화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무기체계가 바로 자주박격포인데요. 자주곡사포보다 정확도와 사거리는 다소 떨어지지만 고각으로 떨어져 방사 피해 범위가 균일하고, 곡사포로는 불가능한 지형지물 뒤에 숨어있는 적까지 포격이 가능하죠. 연사력도 훨씬 높아 시간당 화력 투사량은 자주곡사포를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 해외의 한 유튜브 채널에서 특이한 장전 방식을 가진 자주박격포를 소개하는 영상이 올라와 해외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합니다. 영상 속에 등장한 한국의 자주박격포는 얼마 전 본격적인 전력화에 들어간 대한민국의 비격 120mm 자주박격포였는데요. 일일이 포탄을 손으로 들어 장전하는 일반적인 자주박격포와는 다르게 K9, 판처하우비츠 2000처럼 자동으로 포탄을 장전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막강한 포병 기갑 전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그동안 단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박격포였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우리 군의 박격포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텐데요. 실제로 한국은 박격포 보유 대수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박격포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구형 박격포만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부터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더 위력이 강력한 120mm 박격포로 교체하기 시작했었고, 현재 미국, 육군은 1000문 이상의 120mm 박격포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4.2인치 박격포를 주력으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더 강력한 화력이 필요했던 육군은 1990년대부터 120mm 박격포 도입을 요구해 왔었지만 4.2인치 박격포 보유 수량이 1840문이나 되었고, 4.2인치 포탄 재고량도 250만 발 이상 남아있어 정부에서는 이 막대한 물량을 소화하기 전에는 신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북한까지 120mm 박격포를 도입했다는 소식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군은 기존 박격포 물량을 계속해서 사용하되, 가장 일선에서 적과 싸우게 될 기계화 부대만큼은 120mm 박격포로 교체하기로 결정하면서 2014년부터 국산 120mm 박격포의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후발주자인 만큼 다른 나라 것을 수입하기보다 아예 100% 국산 무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또한 120mm 박격포부터는 크기와 무게가 보병이 옮길 수 없는 수준이기에 아예 궤도 차량과 일체화된 자주박격포를 개발하는 방안이 선택되었습니다. 2019년 개발이 완료된 이 새로운 120mm 자주박격포는 과거 임진왜란 당시 외적들의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비격진 천례의 이름을 따서 비격이라 명명되었는데요. 지난해 1월 비격 초도 생산분이 군에 배치되어 야전 운용시험에 들어갔었고, 1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전력화를 위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격은 국산 플랫폼인 K200A1의 차체에 2008년 S&T 중공업에서 아시아 최초로 개발에 착수했던 120mm 강선형 자주박격포 모듈을 탑재하여 제작되었는데요. 회전하는 포탑을 통해 360도 사격이 가능하고, 최대 사거리가 12km로 기존 4.2인치 박격포에 비해 2.3배나 늘어났으며 화력은 1.9배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S&T에서 개발한 자동장 전장치를 통해 여전히 수동 사격을 해야 하는 다른 나라들의 자주박격포와 다르게 비격은 자동으로 장전 및 사격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차량 위에 자주포를 거치만 시켜둔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무기체계를 제작한 것이죠. 또한 비격은 일반적인 박격포와는 다르게 활강식이 아닌 국내에서 개발한 강선식 포신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강선식 포신은 내부에 나사 모양의 홈이 파여 있어 포탄이 회전하며 날아가도록 만들어주지만 활강식에 비해 제작이 어려워 제작 단가가 높아지고 발사 시 내부에서 회전하는 탄으로 인해 포신에 많은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비격은 일반 박격포보다는 연사 속도가 다소 떨어지는데요. 하지만 포탄이 회전하며 날아가기에 탄속이 훨씬 빠르고 기후의 영향에도 훨씬 자유로워 높은 명중률과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한국군은 10발 쏴서 3발을 맞추기보다 같은 시간에 5발을 쏴서 5발 전부를 맞추기를 선택했었던 것이죠. 여기에 고도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 더해져 자주곡 사포 수준의 신속하고 정밀한 타격이 가능해졌는데요. 유무선 네트워크 및 데이터 통신 사용으로 사격 지원과 명령 등 주요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고 복합항법 장치와 관성항법 장치를 이용해서 공격 목표 지점과 박격포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후 포의 방열각과 사거리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기상 상태와 풍속, 풍향 등의 데이터와 조합되어 포탑이 자동으로 목표물을 향해 발포하게 됩니다. 구형 박격포는 초탄 발사까지 최대 30분까지 걸릴 정도였지만 이러한 사격 통제 시스템을 통해 비격은 기동 중에도 단 1분 만에 초탄 사격이 가능합니다. 비격은 이러한 고도의 사격 정밀성과 최신 사격 통제 시스템을 통해 박격포이면서도 단독으로 TOT 사격을 실시하는 게 가능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완성도 높고 훌륭한 무기를 만들었으니 수출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포의 중요성이 높아진 지금 자주포와 함께 박격포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병 화력 지원에 있어 여전히 박격포만한 무기가 없기에 가장 발전된 형태를 가진 한국의 비격 자주박격포 역시 세계 수출 시장에서 상당한 어드밴티지를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비격의 차체가 되는 K200A1 플랫폼은 이미 대량 생산이 완료되어 있고 전체 국산화율도 96%에 달해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군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동안은 수출까지 할 여력은 없겠지만 당장 시장에 내놓는다고 해도 세계에서 가장 첨단화된 박격포로 인정받을 거라 자부할 수 있는데요. 특히 아시아에서는 비격보다 뛰어난 자주박격포는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옆나라 일본 자위대 역시 자주박격포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1996년 채용된 일본의 120mm 자주박격포 96식은 일본의 92식 지뢰원 처리차의 궤도차체에 프랑스의 M520RT61 120mm 박격포를 라이센스 생산하여 탑재한 것으로 일본 기계화 보병 부대의 핵심 화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6식 역시 일본 군수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비상식적으로 높은 생산단가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2002년 마지막 조달 계약까지 겨우 24대밖에 생산되지 못했었습니다. 또한 포탑이 좌우로 45도로만 회전이 가능하고 자동 재태기가 장착된 것을 뺀다면 일반 견인식 박격포와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나라 중국에서도 2001년 러시아의 자주박격포 2S9을 밀수하여 수출용으로 120mm 차륜형 자주박격포 PLL-05를 개발했었는데요. 결과는 기대했던 것과 달리 단 한 대도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미 양산해둔 물량을 쌓아만 두고 있었다가 버릴 수도 없었기에 결국 2008년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 육군 전력으로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PLL-05 자주박격포가 수출에 처참하게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에서 공개한 믿을 수 없는 스펙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차륜형 자주박격포는 시속 85km로 주행할 수 있으며 항속거리는 무려 8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최신의 장갑차인 레드백이 560km의 항속거리를 가진 것을 고려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 수치였죠.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PLL-05의 실제 항속거리는 제1의 절반도 되지 않는 320km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무리 팔고 싶었어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덕분에 중국에서 밝힌 나머지 재원들도 의심받으면서 결국 아무도 사고 싶어 하지 않는 수출 전용 무기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괜히 세계 시장에서 중국 무기가 외면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육군은 올해 안으로 비격 자주박격포의 전력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비격 자주박격포는 현재 기계화 부대에서 운용 중인 K242 4.2인치 자주박격포를 밀어내는 식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물론 포탄이 250만 발이나 남아있는 4.2인치 박격포 역시 새로 도입되는 풍익 105mm 자주포와 함께 보병 화력 지원의 큰 축으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보병 여단까지 강력한 포 전력을 가진 진정한 화력 덕후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